대홍수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와, 이건 내 인생 영화다. 너무 재밌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 싶어서 한번 리뷰를 찾아봤더니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이 대홍수가 인생 영화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재밌었다 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제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감독님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썼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느끼고 봐서 저는 재밌었다, 요 내용이거든요. 우선 등장인물부터 좀 소개를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엄마 역할의 구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모션 엔진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연구하는 이 여자 주인공, 아들 역할을 하는 신자인이라는 남자아이, 이 엄마를 이 대홍수 안에서 구출해주는 조력자 같은 인물 손희조라는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전반적으로 극을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영화가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3시간 전에 성 충돌이야? 그럼 사람이 다 죽어요? 탄생 인류는 오늘 끝났어요. 그냥 지구 멸망. 이거를 모르고 있었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재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리지를 않아요. 인류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인간과 똑같은 신체와 지능 그리고 번식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로봇이 벌써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이 공간 자체는 아파트예요. 본인의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빗소리를 막 들으면서 밖을 쳐다보는데 몇 분 되지 않아 3층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옥상으로까지 대피하는 과정에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은 있습니다. 대홍수라는 이 영화의 큰 줄거리는 실제로는 홍수와는 크게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숨겨져 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아들이 사실은 그 이모션 엔진 개발에서 하고 있었던 실험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 머릿속에 있는 그 데이터가 바로 이 구안나 책임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폐기 처분이 되는 그런 수순이었던 거고요. 이 구안나 책임만 로켓을 타고 가설 연구소인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안타깝게도 행성들의 자네들이 로켓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면서 이 구안나 책임이 다치게 돼요. 자인이를 통해서 아이는 완성이 됐잖아요. 존재는 이 엄마라는 존재를 학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안나 책임이 본인 스스로가 실험체의 데이터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느끼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큰 과제가 될 텐데, 그 구안나 책임이 선택을 한 방향은 뭐냐면 아이를 엄마에게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찾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모성의 감성을 강화 학습을 시키겠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본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구안나와 그 아이 자인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홍수가 나서 30층 꼭대기까지 옥상까지 이동을 해서 헬기를 타고 가는 것까지는 현실, 본인을 실험체로 쓰라고 한 그 시점부터는 이제 가상의 현실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가상의 세계에서 처음에 눈을 딱 떴을 때부터 구안나 책임 옷에 번호가 찍혀 있어요. 아이를 찾지 못한 채로 죽었을 경우에 거듭한 그 버전이 이 옷의 앞에 번호로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학습이기 때문에 전의 기억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어져요. 그 차를 계속 거듭하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현실 기반했을 때와 가상을 기반을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나눠지는 게 이 앞에 번호가 찍힌다는 것 외에도 웜의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고 단면을 분리해서 시각적으로 인간이 보기 편하게 장애물을 없애주는 효과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전제는 뭐였죠?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엄마가 고군분투하는 그게 조건이잖아요. 2층 꼭대기층까지 갔는데도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끝내는 옥상까지 올라가는데 옥상에 있는 장롱이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아이가 걔가 거기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러고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의 삶에서 아이가 그렇게 실험체로 거기서 난도질 당해서 데이터만 뽑혀갖고 죽었잖아요. 죄책감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미안하다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있을 때 그 경험에서 나온 거겠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데이터 뽑혀가지고 죽을 때 죽기 전에 아이 기회가 되고 그 장롱에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계속 그 장롱에 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사라진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근데 이 엄마만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걸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되죠. 애초에 이 실험에 아이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아이의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가상의 공간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를 실험체로 쓰라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나씨 마지막에 어쩌는지.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새 인류는 지구로 돌아갑니다.